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 정책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 2월 11일이죠. 이때가 사실은 매매하기 좀 사실은 애매한 시장인데, 시장은 요즘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왜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해지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을 따라갈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많이 따라가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펀더멘탈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 펀더멘탈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2019년 실적 가지고는 지금 투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요즘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뭐 작년 4분기 실적, 뭐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실적이 나오죠. 그걸 보고 그러면 2020년 투자를 할 거냐? 뭐 이건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2020년 예상 실적을 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가 보는 예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겠죠. 뭐 모든 증권사가 같은 의견을 내는 건 아니니까 이 의견 자체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평균, 단순 평균 했는 걸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컨센서스를 보고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산다?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실적을 추정을 할 때 그 자료는 어디서 받냐 하면은 기업에서 이제 자료를 받죠. 기업이 이제 IR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별로 그 IR 자료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되는 자료야, 이거는 안 되는 자료야,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애널리스트의 주관에 따라서 뭐 예상 실적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모아서 내놓은 게 지금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이 원래 자기들 회사의 실적을 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실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제 그래서 1,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 관련돼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월까지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사실 이제 ESS 화재 부분에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죠. 이 얘기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도 제가 보도자료를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책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즘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만은, 정책 관련된 종목을 할 때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제 카드라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이런 경제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경제, 저도 뭐 한국경제TV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경제TV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뭐 정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정치 테마주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신문을 보신다면은, 신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합지라고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경제지라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야급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신문처럼 이게 한 섹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제 나오는 신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합을 하실 때는 그런 이제 전문지, 소위 말해서 전문신문지라든지 아니면은 보도자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추측을 해서 자료를 모아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책 중에서 주식투자 오늘부터 1일 안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메일링을 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좀 모으면은 도움이 될 건지도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일단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는 작년 4월 달에 법이 공포가 되었죠.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법이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그래서 자율주행차법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법률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곧장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나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법률이 하나가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법률이 하나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게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곧장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법이 나오면 하위 법령 자체가 이제 체계가 완비가 되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의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번에 이제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3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이 부분을 저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걸 데이터 3법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료 진료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의료를 누가 이제 그 어떤 식의 의료 서비스를 뭐 받았는지를 체크를 했는 그 자료 자체는 보통 그냥 폐기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데이터 3법 통과가 되면서 일단 그 부분을 일단은 가명화해서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의료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화가 가능하고 이게 이제 AI로 이제 곧장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똑같은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법령 자체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법으로 인해서 곧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법이 공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용했거든요. 조용하니까 종목들이 간 종목이 거의 없죠.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박스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하위 법령 입법 예고가 일단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2020년 2월 10일에서 2020년 3월 11일까지 시행규칙이 2020년 2월 10일에서 3월 23일까지 시행규칙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얘기 자체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정부의 법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이제 기사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 대한 법령, 이번에 바뀌는 게 이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뭐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여객 자동차법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 임대가 가능하게끔 하고, 한정 운수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노선 운행도 가능하다. 이게 자체는 우리가 일본에는 이미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행을 하면 그 버스 다니는 건 다 적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승객이 많지는 않지만은 버스가 무조건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인 버스가 지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 운송 가능이라고 하는 화물 자동차법, 그리고 이제 현행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든지 부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성능 검증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걸 갖다 세부적으로 종목을 지금은 찾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면 이런 법령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다 뒤져서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더라도 그 종목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는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강하게 사주지 않고서는 절대 가지 못한다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수보다는 기관들 매수가 그래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봐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들 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지를 체크하고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쉽게도 지금 보니까 시장 안에서 이제 보통 얘기가 많이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현대모비스 있고요. 그 다음에 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은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쪽 이제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도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모비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게요.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자율주행으로 차가 가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지금 정밀 도로 지도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밀 도로 지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정밀 도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수 센티미터 정도의 오차, 2, 3cm 뭐 이렇게 되는 오차 정도만, 오차가 들어가 있는 도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날 거니까. 두 번째는 이 도로 지도 외에 센서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착이 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교통 환경 부분에 적절히 차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정밀 도로 지도는 사실은 그렇게 뭐 돈이 안 될 것 같고요. 돈이 안 될 것 같고,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뭐 많은 곳에서 합니다. 만도라든지, 이것도 만도가 하네요. 그쵸?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센서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부분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아니면 만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센서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눕니다. 뭐로 나누냐 하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뭐 사물이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자동차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지금 미국의 우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무인으로 움직이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더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더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아예 적외선을 이용을 한 그러한 부분의 센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수 있는 회사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LG노텍하고 MC넥스가 있는데, LG노텍은 대기업이고 MC넥스는 작은 기업이죠. 근데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MC넥스가 LG노텍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MC넥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고, 그거 외에 일단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i3 시스템, 라닉스, 캠트로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가 되는데요. 8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모멘텀이 있다고 무조건 종목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예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양귀비가 옛날에 이제 당나라 이제 현종 때는 굉장한 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양귀비의 초상화를 보고 야 정말 미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때는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지금의 미인의 기준은 또 다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사람이 미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어느 쪽으로 수급이 붙을 분석을 할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의 수급을 붙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숟가락을 얹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어쨌든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유튜브는 15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